와우. 봐봐요. 차가 이렇게, 오! 와, 미쳤다. 와, 이건 진짜, 오!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에서 새롭게 출시한 코나 N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승기를 전달드리기 전에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댓글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코나 N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 중에서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별로 승차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승차감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직접 타면서도 승차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딱 봤을 때 가시적으로 승차감 차이가 요 정도 나는구나 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어제 직접 가서 사왔는데 이게 부착형 컵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유리창에 이걸 부착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협찬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왔어요. 1,300원 주고 사온 모델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컵을 넣어서 요 안에 물을 제가 담을 거예요. 지금 얼음이 있는데 얼음 뺄 거고 요 안에 물을 가득 담아서 지금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댐핑 압력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컴포트일 때는 물이 요만큼 흐르고 그리고 스포츠일 때는 뭐 요만큼, 스포츠 플러스일 때는 요만큼 흐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라서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과연 제 예상대로 승차감 모드별로 물이 넘쳐나는 게 각각 다를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조수석에 설치할 건데 혹시나 물을 흐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 세차 타월을 바닥에다 딱 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더라도 얘가 흡수를 할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차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서 물이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흐르더라도 여기 다 세차 타월로 흡수될 수 있도록 밑에다 딱 깔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컵에 물을 이렇게 채웠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준선을 그어놨습니다. 세 가지 모드별로 모두 다 이 똑같은 기준선까지 채우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첫 번째 서스펜션은 노멀 모드고요. 노멀 모드로 방지턱 3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10km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2km. 네, 12km로 넘었고 그 다음은 15km로 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km로 넘었습니다.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네, 12km, 15km, 16km로 과속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살짝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말로 했을 때 이 정도 지금 물이 빠졌어요. 거의 한 3, 4cm 정도 물이 흐른 것 같은데 다음은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서스펜션입니다. 댐핑 압력을 두 번째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놨을 때 똑같이 방지턱 넘어볼게요. 아까 첫 번째 10km였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맞은편에 차가 오는데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두 번째 15km였죠. 과속 방지턱이 15km, 있습니다. 마지막 16km였어요. 16km,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속도를 유지했다가 호흡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흐르고 여기서 정차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노멀보다 조금 더 많이 흘렀어요. 지금 여기 빨간 펜으로 체크해놨는데 여기 노멀보다 조금 더 한 0.5cm 정도 물이 더 흘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조건은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입니다. 지금 N 모드로 놨고 방지턱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km로 지나갔었고요. 10km로 동일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와우, 정말 딱딱해요. N 모드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5km로 지나갔죠. 과속 방지턱이 15km,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km로 지나갔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이렇게까지 하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구멍이 한 번 더 있었고 여기서 크게 요동칩니다. 똑같이 같은 장소에 정차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속도로 지나갔을 때 서스펜션의 모드만 바꿨습니다. 가장 위에가 노멀 모드였고 그 밑에가 스포츠, 마지막에 스포츠 플러스였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일 위쪽이 빨간색 기준선까지 물을 채웠었고요. 댐핑 압력별로 물이 얼만큼 쏟아져 나오는지를 확인했을 때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가장 댐핑 압력이 단단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전달드리면서 본격적인 시승기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세차 타월 깔아놔서 물이 많이 흐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닦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에서 출시한 두 번째 모델 코나 N 시승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봐야겠죠. 브레이크 밟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면 역시나 일반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운드를 처음부터 보여주게 되는데요.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변 배기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버튼을 통해서 배기를 열고 닫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드 변경에 따라서 배기가 열리고 닫히게 돼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배기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코나 N 모델의 또 배기 사운드의 특징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은 노멀 모드로 타고 있어요. 노멀 모드에서는 가변 배기가 열리진 않는데 이걸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배기 사운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RPM에 따라서 팝콘이 터지는 파바박 이런 소리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나 N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아무래도 주행 성능일 겁니다. 가속감은 어떤지, 그리고 뭐 승차감은 어떤지, 배기 사운드는 어떤지, 정말로 운전이 재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나 N의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리면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돼 있어서 280마력에 40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과 비교를 해본다면 출력은 10마력 정도 높아졌고 토크는 5토크 정도 높아졌다라고 해요. 같은 엔진을 쓰지만 출력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있었고 트랜스미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벨로스터 N과 동일한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8단 습식 DCT 만족스럽나요? 뭐 직결감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8단 습식 DCT의 만족도는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몇천 킬로, 몇만 킬로 타본 건 아니어서 이게 만약에 뭐 3만 킬로가 넘어갔을 때, 5만 킬로가 넘어갔을 때 컨디션이 어떨지는 뭐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실히 이 차량의 캐릭터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트랜스미션이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단 변속이 굉장히 빠르고 변속 타이밍을 내가 크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변속되기 때문에 언제 변속이 됐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재미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도 변속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좀 더 재밌게 하고 싶다, 변속 타이밍을 내가 직접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 통해서도 충분히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본 현대자동차 중에서 이 패들 시프트가 가장 제 역할을 하는 차가 코나 N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일체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팝업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오는 정보도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는 이제 스포츠 모드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RPM 게이지가 나옵니다. RPM 게이지가 나오고 현재 몇 단에 들어가 있는지, 현재 3단인데 변속 타이밍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현재 속도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핸들에 있는 N 버튼 그리고 NGS 버튼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고성능 모델들, 뭐 메르세데스 AMG라든지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도 요즘에 핸들에 이렇게 버튼들을 늘린 추세입니다. 페라리는 모든 버튼들이 다 핸들에 있었어요. 시동 거는 버튼도 그렇고 뭐 라이트 켜는 버튼도 그렇고, 그렇게 고성능 차량들에 대한 약간 지표, 그런 상징어 같은 것들이 이 핸들에 있는 버튼들이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어떤 걸 조절할 수 있냐면 이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이 왼쪽에도 N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도 N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해놨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N 모드로 바꿀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언제든지 드라이빙 모드를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물론 여기 센터 콘솔 하단부에도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르려면 핸들에서 손을 떼야 되잖아요. 핸들에서 손을 떼게 되면 조금 운전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도가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운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드라이빙 모드를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버튼이 바로 이 N 버튼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량이 좀 없거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바로 이 N 버튼을 통해서 모드를 N 모드로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시승하면서 N 버튼을 주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이 N 버튼의 존재는 상당히 뿌듯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핸들 디자인이 막 그렇게 뭐 카본이 들어가 있다거나 막 엄청 멋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 N 버튼과 NGS 버튼을 통해서 확실히 고성능을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NGS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차량 통행이 없으면 직접 사용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터보 부스트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약간 필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레스폰스라고 해서
여기 똑같은 위치에 버튼이 있거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최고 출력을 딱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나 N 같은 경우에도 NGS 버튼을 딱 누르면 20초까지 이 차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고, 출력이 280마력에서 290마력으로 10마력 상승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직접 차량이 좀 없어지면 쓰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코나 N으로 서킷을 자주 갈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조금 재밌게 운전하고 싶어서 사고 싶은데 과연 평상시에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인가, 승차감이 편안한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현재 제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멀 모드도 좀 단단하긴 합니다. 코나 N 모델 자체가 서스펜션이 단단한 편이에요.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 노멀 서스펜션도 꽤나 단단한 편입니다. 일반 현대자동차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탄탄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의 이런 둔턱을 넘었는데 되게 둔둔 약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 확실히 아닙니다.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스펜션이 단단한 편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서스펜션이 한 단계 더 단단해집니다.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바뀌게 됐는데 요 정도, 요 스포츠 서스펜션 정도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 서스펜션의 그런 단단함이랑 비슷해요. 사실 현대자동차 서스펜션이 대부분 다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물론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단단한 서스펜션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국산차의 서스펜션은 조금 무른 것 같은데 수입차 서스펜션, 단단한 서스펜션을 원하셨던 분들은 코나 N 타보시면 그래, 요 정도 서스펜션 돼야지. 사실 코나 N이 세단도 아니고 뭐 CUV도 아니고 해치백도 아니고 SUV 모델이잖아요. 물론 작은 SUV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스펜션의 단단함, 서스펜션이 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기대하신 분이라면 조금 많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노멀 모드도 좀 단단한 편이고, 노멀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한 단계 더 단단해져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불편한데? 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서스펜션은 단단해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좀 더 단단해지게 되고, 이렇게 가변 배기 사운드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층 더 운전이 재밌어져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모드만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스포티하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브레이크 성능, 브레이킹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브레이킹이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브레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든 아쉬움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으면서 왜 일반 모델들, 일반 현대자동차에는 이렇게 안 넣어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고성능이고 현대자동차는 일반 모델이긴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고 만족스러운 브레이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그간 현대자동차에서는 조금 느슨하고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브레이크를 적용해 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벨로스터 N과 대비했을 때도 큰 그런 주변에 마찰 없이 벨로스터 N 산다고 했을 때 야, 벨로스터 N 말고 뭐 이건 어때? 그럴 수 있는데, 코나 N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코나 N 뭐 주행 성능도 좋고 적재 공간도 넓고 뭐 4명도 편안히 탈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어요. 벨로스터 N이 매니아적인 성향이 너무도 강했다면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범위를 요 정도까지 넓혀주는 그런 조금 더 대중화에 가까워지는 차가 아닌가, 고성능 대중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고, 제가 실제로 이 차를 막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렇게 슬며시 오셨어요. 슬며시 오시더니 자기가 벨로스터 N 차준데 코나 N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근데 코나 N이 딱 있어서 와봤는데 코나 N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봐도 되냐라고 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벨로스터 N 타시던 분들, 벨로스터 N이 2017년 이때 나왔으니까 딱 차량을 기변할 때가 된 거예요. 2017년, 2018년 정도 탔고, 그래서 차량을 기변할 때 벨N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다음 모델도 N으로 바꿨으면 했는데 적재 용량도 좋고 4명이 조금 더 넉넉히 탈 수 있는 N 모델이 나와서 코나 N을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오너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280마력이라는 출력이 요즘 차량들 워낙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적용해서 300마력 넘는 차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280마력이라는 출력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넉넉한 출력은 아니에요. 내가 속도를 딱 내겠다고 했을 때 가속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 차가 없어서 NGS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NGS를 누르면 대박, 앞에 초가 나오고 와우. 아직 7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와, 이거 뭐 거의 로켓을 타보진 않았지만 로켓 수준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도 지금 시승을 하면서 계속 차가 막혔어가지고 NGS 버튼을 지금 처음 눌러봤거든요.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뭐 이런, 와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뒤에서 뭔가 뭐 하나 진짜 단 느낌이에요. 진짜 부스터 하나 달아가지고, 카트라이더 보면 그 N2인가?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뭐 빨간색 그 부스터 먹으면 뒤에 불꽃 나면서 확 날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카트라이더의 현실판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코나 N 사가지고 친구들 4명 태우고, 와, 이거 한번 보여주면 친구들 아마 박수 칠 겁니다. 와, 코나 N 장난 아니다. 약간 박수 칠 그 정도의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놨어요. 와, 이게 20초가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그리고 20초라는 시간이,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 20초 동안 이렇게 최고 속도를 낼 만한 도로가 없어요. 네, 뭐 찾으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쭉 뚫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방금 느낀 게 출력을 갑자기 쏟아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동이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출력을 쏟아낼 때 확실히 불안정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긴 했는데, 물론 이거 제가 처음 서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차가 가속을 하면서 많이 좀 좌우로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N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N모드 하면은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 모든 게 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댐핑 압력이 상당히 단단해지는데, 근데 이렇게 바꾸면 아마 이 단단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차량을 많이 안 타보신 여성분들, 저도 아직 이 차를 와이프를 태워주진 못했는데, 와이프를 태우고 N모드로 바꾸면 여보, 차가 너무 단단해, 너무 불편해 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 NGS 한번 더 써볼게요. 앞에 차가 없어가지고. 와우, 봐봐요. 차가 이렇게, 와, 미쳤다. 와, 이건 진짜, 와, 진짜 뭐랄까, 약간 정말 성난 황소? 지금 약간 미쳐있는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와우,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와, 서스펜션 너무 단단해. 와, 공도에서 NGS를 20초를 다 땡길 수 있을 만한 도로가 정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쭉 밟다가 무서워가지고 발을 뗐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NGS 누를 때마다 짜릿해요. 와, 어떻게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건 진짜. 코나 N 이게 3,400, 3,500만 원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가 3,400만 원이다. 3,400만 원이면 저라면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이런 요소들 정말 재밌게 잘 넣어놨고, 제가 만약에 5년, 10년 나중에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순수 내연기관이 많이 없어지고 뭐 EV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넘어갈 텐데, 보통 그 차를 뭐 메인으로 타더라도 세컨카를 고민할 때 세컨카를 산다면 그냥 내연기관을 사기보다는 이런 뭐 코나 N이라든지 고성능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필링을 내가 느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차량 라인업을 다시 재정비한다면 뭐 메인으로 전기차 뭐 500km에서 700km 가는 전기차 하나 두고 그걸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이런 재밌는 차를 타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우. 와, 제가 BMW 탈 때 항상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미소를 짓는 리뷰를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 와, 현대자동차 타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세게 올라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차를 직접 시승해 보시고 이걸 경험하셨으면 분명히 만족하셨을 텐데, 뭐 코나 N의 시승차가 그렇게 많진 않고 뭐 앞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시승을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막 편안하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느낌을 전달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와, 배기 사운드도
베렌보다는 적어졌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베렌 차주분 만났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기음을 살짝 들려드리긴 했었는데, 베렌 차주분께서 큰 차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기 사운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제가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앞에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들리진 않네요. 사실 배기 사운드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렇게 쭉 주기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 사운드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와, 이런 재미 요소들 하나하나들이 아주 잘 하모니를 이뤘어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다라는 말이 아마 대부분 나오시지 않을까. 금액대가 3,400, 3,500만 원이잖아요. 뭐 미니 컨트리맨 JCW도 6천만 원대 금액을 갖고 있고, 뭐 AMG GLA 4호라든지 AMG GLB 3호 모델도 6천, 7천만 원이 넘는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와, 3,400대에 누릴 수 있는, 부담 없이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근데 중간중간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조금 불안한 느낌이 확실히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4륜이었다면 조금 더 공도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겠지만, 네, 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네, 조금 불안한 느낌은 있긴 합니다. 조금씩 그런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너무 멍 때리면 안 됩니다. 고출력을 낼 때 너무 멍 때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 모드로 놓고 이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확실히 탁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탁 잡아줘요. 지금 약간 뭐랄까 약간 너무 뭐라 긴장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머리가 갑자기 아픈데, 그 정도로 NGS가 주는 이 타격감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뭔가 팡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약간 제가 서킷 타거나 그러고 나면 약간 손이 저릿저릿하거든요. 뭐 포르쉐 월드 로드쇼 갔을 때라든지 그 영종도에 있는 M 서킷 탔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 들었는데, 와, 다시 지금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모드를 노멀로 바꿔볼게요. 노멀로 넘었을 때는 어떻게 승차감이 바뀌는지. 노멀 괜찮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 노멀이랑 스포츠 플러스와의 갭이 정말로 커요.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평상시 출퇴근할 때는 그냥 노멀로 놓으면 엄청 부드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거부감이 들 정도의 서스펜션은 아니라서 출퇴근하기에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나 N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놀랐던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웠어요. 3,400~500만 원이라는 가격을 봤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 아니었나 싶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출력을 한 번에 쏟아낼 때 좀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또 재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280마력이라는 출력이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니다 보니까, 뭐 요즘 나오는 차량에 대비해서, 그래서 뭐 가속감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가속이 엄청나게 빠르게 느껴지는 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 외의 것들이 운전을 재밌게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 같아요. 출력이 뭐 엄청 높아서 가속감이 빠르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모드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때문에 일상 주행하는 데 있어서 노멀 모드로 두시면 큰 불편함 없이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구성원분들도 뭐 큰 불편함은 못 느끼시지 않을까, 적응이 된다면. 처음에야 물론 좀 단단함이 확 와닿아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적응하면 적응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너무나 멋져요. 일반 코나랑 비교해봤을 때 코나 N이 주는 그런 익스테리어의 만족감이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기대 없이 코나 N을 탔다가 이거 사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코나 N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승기를 찍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 고성능 N 브랜드에서 출시한 코나 N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